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공석입니다. 자, 커말 2급 필기 스프레드시트 일반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일단 강의 중에 각각에 대해서 실습을 다 할 겁니다. 실습을 해서 자, 개념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하고, 자, 개념 이해하고요. 기출문제 풀이하고, 개념 이해하고, 기출문제 풀이하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학습할 내용이 많다고 그래서 너무 겁을 내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학습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기능들을 익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기출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들이 어떤 기능들이냐 하면요. 자, 데이터를요, 요약을 하고요. 자, 그리고 분석. 자, 그리고 예측하는. 자, 그런 기능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수능이 끝나면요. 자, 수능이 끝나면은, A라는 학생에 대한 점수, 자, B라는 학생에 대한 점수, C라는 학생에 대한 점수, 이런 식으로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 대한 성적이 나오겠죠. 자, 이 성적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이런 1차적인 자료 가지고는 바로 어떤 의사결정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이것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분석하는 기준이 지역별로, 학교별로 해서, 자,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분석된 결과가 나와야만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1차 자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은 2차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자료하고 2차 자료하고 전혀 다른 것은 아니고요. 단지 1차 자료를 의사결정하기 편하도록 요약한다든지 분석한다든지 예측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재가공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기능들을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배우셨던 기능 중에서도 유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정렬. 자, 정렬은 뭐죠? 자,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배치하는 거죠. 재배치하는 거고요. 자, 필터라는 기능도 있었어요. 자, 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데이터 중에서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빠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들만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하고 유사한 기능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목차를 통해서 간단하게 포인트만 제가 잡아 드릴게요. 일단 부분합이라는 것은 그룹별로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성적이 있습니다. 자, 성적 데이터가 있으면은, 자, 이 성적의 데이터에서 1학년 1반의 학생들에 대한 성적 요약할 수가 있겠죠. 1학년 2반의 학생들에 대한 요약, 1학년 3반 학생들에 대한 요약, 이런 식으로 그룹별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룹별로 해서 계산을 해서 요약 정리하는 것을 이제 부분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피벗 테이블은 요약하고 분석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는 결과값을 예측하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했을 때 D라는 값을 만들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A, B의 값은 고정이 됐다라고 보고요. 자, C라는 값을 70점에서 80점으로 바꾸었을 때 D라는 값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식으로 결과값을 예측하는 기능이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자, 목표값 찾기는요, 시나리오하고 반대입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D가 되었을 때 D를 알고 있어요. D를 알고 있고요. A, B는 고정입니다. 예를 들어 D라는 값이 70에서 80점으로 해서 80점이 되었을 때 C 값이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입력값이 어떻게 되어야만 내가 생각하는 목표값을 가질 수 있느냐? 자, 그것을 찾는 겁니다. 자, 그다음 데이터 통합은요, 여러 데이터, 자, 여기 데이터를 더해서 또 하나의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기능들을 각각에 대해서 실습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출문제 풀이하기 전에 부분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부분합 기능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커마 1급 필기 합격자 명단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필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합격 여부가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필드가 될 것 같네요. 자, 만일 이제 제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요, 합격 여부를 이제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룹을 나누는 거예요. 자, 부분을 나누는데 합격하고요, 불합격하고 분리하는 겁니다. 분리를 해서 합격자의 인원수 그리고 불합격자의 인원수
각각이 몇 명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래에 있는 표를 만들고 싶습니다. 자, 불합격자는 위쪽에 있고요. 그때 불합격 개수가 7이 되고요. 자, 합격자 리스트가 있고요. 자, 합격 개수가 있고요. 그리고 합격자하고 이제 불합격자를 합친 전체 개수를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정렬을 하고, 자, 이것의 개수를 구하는 뭐 카운트 함수라든지 이런 함수를 이용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요. 부분합을 이용하게 되면은 한 번에 쉽게 분석 결과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데이터가 있으면은 일단 데이터의 범위 어디서 어디까지 부분합 계산을 할 거냐, 부분합을 적용을 할 거냐, 범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에 가시면은 윤곽선에 보시면 부분합이 있는데요. 일단 이 상태에서는 부분합을 실행을 해서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정렬입니다. 데이터를 그룹화를 하려면은 일단 정렬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렬에 가셔서, 자, 합격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뭐 오름 차순 하셔도 되고 내림 차순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일단 정렬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정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부분합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부분합에 가셔서, 자, 부분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 먼저 그룹화할 항목, 자, 그룹화할 항목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합격 여부를 그룹화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합격 여부가 불합격이냐 합격이냐 이런 식으로 그룹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계산할 함수, 자, 우리가 개수를 구하는 거죠. 총 건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를 이제 사용할 함수로 해서 적용을 할 겁니다. 여기서 개수를 구할 거냐, 합계를 구할 거냐, 평균, 뭐 최대값, 최소값 해서 쭉 있는데요. 함수를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선택만 하시면은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부분합 계산의 항목은 이제 합격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수를 구할, 자, 개수, 함수가 이제 적용을 할 대상이 있어야겠죠. 합격 여부는 그룹화할 항목이 되는 거고요. 그룹화할 항목이 되는 거고, 이제 함수하고 계산 항목,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이 보셔야 돼요. 합격 여부에 대한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불합격자하고 합격자하고요. 나뉘어서 그룹화되어서 각각의 이제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1번, 2번, 3번에서 이런 어떤 기호가 하나 생겼죠. 이것을 윤곽 기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부분합이 적용되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기호가 있는데 마이너스 기호를 한번 눌러볼게요. 플러스 기호로 만들어지면서 불합격자 리스트가 숨겨졌네요. 자, 이것을 또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하게 되면은 각각의 그룹들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자, 플러스를 클릭하게 되면 그룹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르게 되면은 전체가 다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윤곽을 잘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그룹이 두 개의 그룹은 나뉘어져 있잖아요. 자, 1번 누르게 되면 동일합니다. 자, 전체 개수만 나오는 거예요. 자, 2번 누르면은 각각에 대한 개수하고 전체 개수. 자, 3번 누르게 되면은 전체 리스트하고 같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부분합 대화 상자에 나타난 대로 부분합을 구한 결과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대화 상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일단 그룹할 대상이 이제 부서네요. 여러 개 이제 항목들이 있는데 일단 부서를 기준해서 그룹화를 할 겁니다. 그룹화를 하는데 이제 총점, 자, 총점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네요. 평균을 구하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은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새로운 값으로 대치. 자,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것은 먼저 작성한 부분합을 지우고 새 부분합을 적용하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적용되었던 부분합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부분합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부분합을 적용을 했을 때 기존에 있는 부분합에다가 더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처음에 1번에 대한 것은 삭제가 되고 2번, 두 번째 부분합이 대치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된다는 얘기는요. 기존에 있는 부분합은 지우고 새 부분합을 적용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룹 사이에서 페이지 나누기. 자, 각 그룹 다음에
페이지 나누기를 삽입하는 건데요. 자, 뭐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부서가요. A라는 부서, B라는 부서, C라는 부서, 이 세 개의 부서로 나뉘잖아요. 자, 세 개의 부서로 나뉜다라면은 자, 이것을 한 장의 페이지에 출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A 한 장, B 한 장, C 한 장. 자, 이런 식으로 그룹 수만큼 출력될 수 있도록 페이지 나누기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 자,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할 때요. 요약은 데이터 밑에 요약을 표시를 하는 게 좀 이해하기 쉽죠? 자, A라는 그룹, 자, B라는 그룹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요약을 표시하는 부분은 여기에 표시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 아래에 요약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모두 제거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제 부분합을 만드는 것은 이 부분합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또 삭제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부분합을 삭제를 할 때는 자, 모두 제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부분합이 해제가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부서별 총점의 평균과 전체 평균을 알 수 있다. 부서별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에 대한 것도 같이 알 수 있습니다. 자, A 평균, B 평균, C 평균 각각의 부서별로 해서 평균도 알 수 있고 전체에 대한 평균도 같이 알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3번 보시면은 부서별로 페이지가 할당된다. 그러니까 출력할 때 여러 페이지로 그룹 수만큼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페이지 나누기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부서별 요약 데이터는 각 부서 데이터의 위쪽에 나타난다. 자, 데이터가 있고요. 자, 이 데이터의 요약 결과는 위쪽에 기본적으로 나타납니다. 만일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 이것을 체크하게 되면 아래쪽에 또 표시가 나고요. 그래서 다 맞는 설명인데, 자, 2번에 보시면요. 부분합 수행 결과가 이전에 수행된 부분합 수행 결과에 추가되어서 같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새로운 값으로 대체한 것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네요. 아래 워크시트에서 부분합의 기능을 이용하여 성별에 따라 점수의 평균을 구하고자 한다. 부분합을 실행한 결과가 바르게 나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범위를 설정을 하고요. 범위를 설정하고 난 뒤에는 정렬을 하셔야 돼요. 정렬을 해야만 제대로 부분합의 결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렬하는 방식은 상관이 없어요. 뭐 오름차순이 되었든 내림차순이 되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중 부분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맞는 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부분합이 실행되면 윤곽 기호가 표시되므로 각 수준의 데이터를 편리하게 볼 수 있다. 자, 이게 윤곽 기호죠. 자, 1번, 2번, 3번을 클릭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좀 달라지는데요. 자, 1번을 선택하게 되면 전체 결과만, 자, 전체 결과 한 줄만 쭉 나오는 거죠. 그 다음 2번을 선택하게 되면 각 그룹에 대한 결과만, 자, A 그룹, B 그룹, C 그룹, 자, 이 내용만 나온다는 얘기죠. 자, 3번을 선택하게 되면은, 자, 전체 결과, 그리고 각 그룹에 대한 결과, 그리고 데이터, 원본 데이터까지 같이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윤곽기호가 하는 역할이고요. 자, 그 다음 3번, 부분합이 적용된 각 그룹을 페이지로 분리할 수 있다. 자, 페이지로 분리하는 방법은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룹 사이에 페이지 나누기, 이것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부분합을 해제하고 원래의 목록으로 표시할 때는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모두 제거 단추를 클릭한다. 자, 대화 상자에서 모두 제거, 자,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1번이 이제 틀렸죠. 부분합의 첫 행에는 열 이름표가 있어야 하며 그룹으로 사용할 데이터는 반드시 오름차순 되어야 된다. 자, 나머지는 맞는데요. 오름차순, 그러니까 정렬 방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림차순을 해도 되고 오름차순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중 부분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부분합은 워크시트에 입력된 자료들을 그룹별로 분류하고 해당 그룹별로 특정한 계산을 수행하는 기능이다. 맞는 얘기죠. 자, 부분합을 작성한 후 특정한 데이터만 표시된 상태에서 차트를 작성해도 부분합 전체의 데이터에 대해서 차트가 작성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까지가 다 부분합에 대한 설정된 내용들입니다. 자, 이 내용에서 특정한 데이터만 표시된 상태에서, 자, 이 말은 일부분만 선택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일부만 선택을 해서 차트를 작성했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전체가 아니고요.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만 차트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설명이 드렸습니다. 자, 3번 윤곽기호를 이용하여 하위 목록의 데이터를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표시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그룹별로 계산된 항목을 해당 그룹의 위쪽에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자, 기본적으로 위쪽에 표시가 되고, 그 다음 대화 상자에서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를 많이 선택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표시를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중 부분합 기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 목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같은 문제입니다. 자,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부분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자, 함수, 합계, 평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함수가 되겠죠. 개수를 구하고, 최대값, 최소값, 곱을하고, 수치의 개수를 구하고,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이제 부분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 요 네 가지가 조금 특이하죠. 자, 이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암기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일단, 표준 편차 기억하십시오. 표준 편차. 그리고 분산 기억하십시오. 분산. 자, 네 가지인데, 일단 표준 편차 두 개고요. 분산 두 개입니다. 자, 근데, 표준 편차, 그리고 표준이라는 게 붙어요. 표준 편차가 있고, 표준이 붙는 표본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표본이라는 얘기가 붙습니다. 분산도 마찬가지예요. 표본이라는 것이 붙습니다. 붙었다가, 없다가, 붙은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표준 편차, 분산 기억을 하시고, 그냥 표준 편차, 그냥 분산이 있고, 표본이 붙는 표준 편차 분산이 있다. 자,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함수 11개가 자, 뒤에 말씀드릴 다른 기능에서도 이 함수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순위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리고 절대 표준 편차는 맞는데 절대가 아니죠. 표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번,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또 중요한 기능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픽업 테이블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개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이 픽업 테이블의 기능을 사용을 하는지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름, 지역, 그리고 전공, 컴퓨터 일반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어떤 보고서를 만들 거냐면요. 자, 전공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해서 컴퓨터 일반의 점수를 요약하는 그런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결과가 되는데요. 잘 보시면 위쪽에는 이제 지역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전공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 자, 이게 행이 되고요. 이게 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들어가는 거고요. 행은 이제 전공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자료,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에서는 모두 이제 필드로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죠. 자, 이름, 지역, 전공, 컴퓨터 일반이 1차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의사결정하기 편한 이제 지역별로 해서 전공별로 해서 이제 컴퓨터 일반의 점수가 어떻게 나열이 되는지 그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총 합계가 이렇게 또 표시가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계를 또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석된 자료를 만들게 되면은 이 보고서는 어떤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런 테이블을 만드는 것을 이제 픽업 테이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거 외에도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얼마든지 다양한 모양의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실습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요. 픽업 테이블을 만들 건데 일단 범위 선택을 하셔야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필드명까지 해서 범위를 일단 선택을 하십시오. 선택하시고요. 삽입에 가시면은 픽업 테이블이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자, 표에 가시면 픽업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선택하십시오. 자, 선택하시면은 픽업 테이블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창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데이터를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새 워크시트, 그러니까 새로운 워크시트에다가 넣을 거냐, 아니면 기존의 워크시트에 넣을 거냐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고요. 자,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은 좀 생소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행과 열, 그리고 어떤 것을 합계를 구할 거냐, 이런 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원본 테이블에 보시면은 이름, 지역, 전공, 컴퓨터 일반의 필드가 있었죠. 자, 이 필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 겁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보고서는 행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행은 전공이 들어갔었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보시면은 행 레이블이라고 있습니다. 행 레이블. 자, 여기서 레이블은 필드다, 항목이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행에 들어가는 것은 전공이 되는 겁니다. 마우스로 쭉 끌어서 놓으시면 돼요. 자, 놓으시면 왼쪽에 보시면은 행 레이블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그 다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열이죠. 행열에서 열의 표시를 할 겁니다. 자, 여기에 두시면 되고요. 자, 기본 보고서 형태가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것을 왼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합계, 합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컴퓨터 일반의 합계를 구하는 거죠. 자, 여기다 두시면 돼요. 자, 여기다 두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름은요, 보고서 필터에 일단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름은 보고서 필터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서가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이 되었는데요. 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이 표시가 되고요. 열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표시가 되었는데요. 자, 열 레이블, 행 레이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것은 바로 눈으로 보기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 레이블은요, 지역으로 표시되면 좋을 것 같고요. 행 레이블은 이제 전공으로 표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픽업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은 픽업 테이블 도구라고 메뉴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옵션 탭이 있고요. 디자인 탭이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시면은 레이아웃이 있고요. 레이아웃에 보시면은 보고서 레이아웃, 그러니까 보고서의 모양을 크게 세 가지로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를 선택을 하십시오. 자, 선택을 하시면은 좀 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해서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각각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이름은 보고서 필터에다가 위치를 시켰죠. 보고서 필터. 자, 이게 전체, 이제 보고서가 되는 건데요. 필터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걸러내는 거죠. 걸러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제 필터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만 보고 싶다. 그럼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자, 그 한 사람에 대한 보고서 형식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모드로 선택을 하게 되면 전체 인원에 대한 보고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보고서가 바뀌게 됩니다.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행과 열, 그리고 보고서 필터를 직접 선택을 해서 얼마든지 다양한 보고서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하고, 자, 보세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필터 제거라는 게 뜨는데요. 자, 오른쪽 클릭을 해도, 선택을 하고, 이제 필터 제거를 하시고요. 그 다음 전공하고, 지역을 반대로 이렇게 두셔야 돼요. 그죠? 행과 열을 바꾸어서 이런 형태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선택했던 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메뉴가 바로 뜹니다.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픽업 테이블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엑셀에 있는 기능 중에서 아주 강력한 보고서 만드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픽업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행과 열을 바꾸면서 다양하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픽업 기능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에도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화면, 자, 세로로 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가로로 가로로 눕히게 되면은 화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면도 가로에 맞도록 자동으로 맞춰지는 거죠. 자, 이것을 픽업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픽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픽업 테이블을 구성하는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명칭 한번 보도록 하죠. 금방 다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 보고서 필터 보도록 하죠. 자, 보고서 필터가 왜 필요한지는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보고서 필터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이름이라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보고서 필터 필드라고 얘기합니다. 필드. 자, 필드는 뭐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이 현재, 자, 이 피벗 테이블에서 이름이 보고서 필터 필드가 되는 거죠. 자, 2번은 열 레이블이죠. 열 레이블. 자, 열 레이블은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자, 지역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에서는 지역이 열 레이블이 되는 겁니다. 레이블은 필드하고 같은 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행 레이블이죠. 전공이 행 레이블이 되고요. 그 다음 값 필드라고 있는데요. 값 필드. 값 필드는 여기서는 컴퓨터 일반의 합계가 되는 거죠. 컴퓨터 일반의 합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값 필드는 여기에 표시가 돼요. 자, 이것을 값 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영역, 이것을 값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데이터가 표시되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각각의 구성 요소를 아셔야 됩니다. 자, 시험에는 하나의 이제 그 피벗 테이블을 주고요. 열 레이블이 지역이다.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성 요소의 명칭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피벗 테이블은 목록이나 표의 데이터를 원하는 조건에 따라 분석하고 정리한 데 쓰이는 대화형 워크시트 표를 의미하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고 쉽게 분석할 수 있다. 자, 이것은 피벗 테이블에 대한 정의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문제는요. 다음 중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는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자, 이게 문제예요. 자,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먼저 선택을 하고 피벗 테이블을 실행하는 방법. 그 다음 먼저 피벗 테이블을 먼저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 데이터 선택을 뒤에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법은요. 일단 데이터를 먼저 보통 선택을 하죠. 자,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삽입표 피벗 테이블을 실행을 합니다. 자, 실행하게 되면 이런 대화 상자가 나오고요. 자, 이 상자에서 일단 데이터를 선택할 필요는 없겠죠. 선택을 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이제 피벗 테이블을 넣을 위치, 자, 위치를 먼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위치를 선택하시면 되죠. 새 워크시트나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놓고 난 뒤에 상세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이제 설정들은 필드에 대한 그런 이제 배열들은 이제 그 뒤에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피벗 테이블을 먼저 실행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데이터를 먼저 선택을 하죠. 그 다음 위치를 선택하는 방법. 자, 이게 두 번째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 보시면요. 첫 번째 방법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에 대한 것만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요. 일단 피벗 테이블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선택하죠. 영역을 선택하고, 자, 그 다음 이제 위치, 작성 위치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필드를 배열한다. 자, 구성을 위한 필드를 배열한다. 자,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시면은 피벗 테이블의 결과가 표시되는 장소는 동일한 시트 내에서만 지정한다. 자, 위치는요, 새 워크시트 또는 기존의 워크시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피벗 테이블로 작성된 목록에서 행 필드를 열 필드로 편집할 수 있다. 열 레이블이 있고 이제 행 레이블이나 필드랑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서로 바꿀 수가 있죠. 위치를. 자, 여기서 제거하고 다시 여기서 추가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작성 후에도 사용자가 새로운 수식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자, 기본적인 이제 피벗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필드들을 위치에 이제 끌어서 놓았죠.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일단 컴퓨터 일반에 대한 수식, 이제 합계라는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추가로 한번 수식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을 추가하려면은 피벗 테이블 도구에서 옵션에 가시면은 도구, 그리고 수식이 있습니다. 자, 수식을 클릭을 해 보십시오. 자, 계산 필드라고 있습니다. 자, 계산 필드에 가시면은 계산 필드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름은 적당하게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수식을 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컴퓨터 일반에 대한 값에서 10으로 나눈 값을 추가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가 누르시면 돼요. 자, 확인.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자, 기본적으로 컴퓨터 일반에 대한 합계,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금방 제가 작업한 것은 필드 1이라는 것을 추가를 했는 거죠. 자, 추가한 것은 뭡니까? 컴퓨터 일반에 대한 값에 대해서 10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3이 된 겁니다. 30은 3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수식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손쉽게 요약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능이다. 자,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피벗 테이블에서 가능한 작업들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먼저 피벗 테이블을 만든 후 나중에 피벗 차트를 추가할 수 있다. 자, 피벗 차트란 것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겁니다. 일단 원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 만들 수 있죠. 맞습니까? 자,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일반적인 차트라고 봤을 때요. 자,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자, 이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 만든 차트, 그것을 피벗 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피벗 차트를 만드는 방법이나 이제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이나 같은 방법입니다. 자, 범위 선택하시고요. 삽입에 가시면은 피벗 테이블이 있는데 아래쪽에 한번 클릭을 하시면요. 피벗 테이블하고 피벗 차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벗 차트를 만드는 방법은요. 피벗 테이블을 먼저 만들고, 자, 만들고 난 뒤에, 자, 보세요.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들고 난 뒤에, 자, 이것을 가지고 다시 차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차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피벗 차트를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눌러서 차트 선택을 하고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피벗 차트를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피벗 차트는요. 피벗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먼저 테이블을 만들고 피벗 차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피벗 차트를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피벗 차트를 눌렀는데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그 대화 상자가 또 나오죠. 왜냐하면은 피벗 차트라는 것은 피벗 테이블이 근본이 되는 겁니다. 피벗 테이블이 있어야만 피벗 차트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피벗 테이블이 없기 때문에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피벗 테이블하고 피벗 차트하고 같이 만들어지죠. 자, 만들어진 피벗 차트는요, 일반 차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 차트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차트를 선택하게 되면은 피벗 차트 도구라고 해서 메뉴가 조금 다릅니다. 자, 일반 차트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 기능이 조금 다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만일 피벗 테이블을 삭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삭제를 해도 테이블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유지가 되는데요. 피벗 차트가 아니고요. 클릭을 해보시면요. 차트 도구라고 해서 일반 차트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함께 만든 후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피벗 차트도 자동으로 삭제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삭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벗 차트에 대한 기능은 없지만은 일반 차트로 해서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럼 1번은 이제 먼저 피벗 테이블을 만든 후 나중에 피벗 차트를 추가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피벗 차트를 바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테이블에서 바로 만드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3번. 피벗 차트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지 않고는 만들 수 없다. 당연하죠. 근본이 되는 것은 피벗 차트가 근본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작성된 피벗 테이블의 필드 위치를 필요에 따라 삭제나 이동하여 재배치할 수 있다. 자, 맞는 얘기죠. 편집 가능합니다. 한번 만든 피벗 테이블이 계속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 의해서 수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피벗 차트 작성 시 피벗 테이블도 함께 작성이 된다. 자, 근본도 같이 만들어지고요. 자, 2번 보고서 필터 필드를 사용하면 전체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를 필터링하여 한 개의 항목이나 모든 항목에 대해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다. 자, 위쪽에 나와 있는 보고서 필터 필드. 자, 필터 필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직접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의 값대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면 해당 데이터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새로운 시트를 만든다. 자, 피벗 테이블에서
자, 120이라는 데이터 있죠. 자, 이 데이터가 좀 세부적인 정보를 알고 싶다. 세부적인 데이터를 보고 싶다. 그렇다면은 더블 클릭하십시오. 더블 클릭하시면 별도의 시트가 만들어지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4번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함께 만든 후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피벗 차트도 함께 삭제된다.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차트로 해서 그대로 존재합니다. 자, 꼭 기억을 하십시오. 다음 중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예상값을 계산하는 데 유용하다. 자, 예상값을 계산하는 것은 시나리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1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합계, 표준 편차, 분산 등의 값을 구할 수 있다. 부분합하고 동일합니다. 부분합처럼 우리 피벗 테이블에도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 자, 기본적인 것은 합계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되는 건데요. 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습니다. 자, 값 필드에 보시면은 현재 합계라는 함수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합계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냐면은, 자, 컴퓨터 일반은 뭐죠? 컴퓨터 일반은 숫자잖아요. 그죠? 숫자를 끌어서 놓으면은 합계, 그러니까 sum이라는 함수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만일 문자를 가져오게 되면은 문자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게 기본 함수입니다. 만일 이것을 변경하고 싶다. 자, 그랬을 때는 클릭을 하십시오. 클릭하시면은 값 필드 설정이 나옵니다. 자, 값 필드 설정에 가시면은 사용할 함수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부분합에서 사용되는 함수하고 동일하죠. 자, 11개의 함수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2번에 대한 설명이 맞고요. 자, 3번 피벗 테이블의 행 레이블, 열 레이블, 보고서 필터 영역에 설정된 항목을 이동시키거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었을 때 피벗 테이블에 반영하려면 모두 새로 고침을 실행해 줘야 된다. 일단 원본 데이터하고요, 피벗 테이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고요. 원본 데이터가 수정이 되면은 피벗 테이블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돼요. 새로 고침. 자, 모두 새로 고침이란 기능이 있어요. 자, 모두 새로 고침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가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자, 방법은요,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시면은 옵션이 있습니다. 자, 옵션에서 데이터, 새로 고침에 가시면은 모두 새로 고침이 있어요. 자, 이것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피벗 테이블에서 값 필드의 요약에 사용되는 기본 계산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데이터의 유형과 그에 따른 함수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일단 그 11개의 함수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11개의 함수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기본 계산 유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 계산 유형.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 일반이라는 이것은 숫자잖아요. 자, 숫자를 끌어서 놓게 되면은 값 필드에서 사용되는 이제 계산 유형 함수는 이제 합계가 되는 거예요. 숫자는 합계. 그래서 sum이 되는 겁니다. 숫자는 sum이 되는 거고요. 만일 문자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문자를 가져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문자열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개수. 그래서 카운터 함수가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나리오. 자, 시나리오라는 단어 한 번씩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엑셀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따른 여러 가지 가상적인 결과를 예측한다. 그러니까 예측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실제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예시를 가지고 설명드리면은 이런 기능이구나라는 것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 학생에 대한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점수가 나와 있고요. 자, 평균 점수가 또 나와 있습니다. 자, 평균이라는 것은 컴퓨터 일반부터 데이터베이스 일반까지 3개 과목의 합을 구하고 그 다음 3으로 나눴을 때 구해지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이란 값은요, 각각의 과목에 대한 점수에 따라서 평균값은 계속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이 3개 과목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일반, 자, 이 30점 점수가 자,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그 값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80점으로 바뀌었을 때의 평균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 10점이 되었을 때 평균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 이것을 예측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사건이라는 것은 컴퓨터 일반에 대한 점수가 되겠죠.
컴퓨터 일반에 대한 점수 증가되었을 때 혹은 감소가 되었을 때 그때 가상적인 결과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 일반의 점수에 따라서 평균 점수가 분명히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을 한번 시나리오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도구에 가시면요. 자,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에서 가상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자, 가상 분석을 클릭을 하시면은 오늘 배우실 기능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을 하십시오. 자, 클릭을 하시고요. 현재 적용된 것은 삭제하겠습니다. 자, 삭제하고요. 좀 정의된 시나리오가 없는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추가를 하시면 돼요. 자, 시나리오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정해 줄 겁니다. 정의를 할 건데요. 하나는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 증가. 자, 변경할 값은 어떤 값입니까? 자, 이 두 번째 값을 변경을 할 거죠. 이 두 번째 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셀을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처음에 선택을 하고 시나리오를 관리자를 호출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절대값, 그러니까 절대 주소로 표현이 됐는데요.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 주소든 절대 주소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고요. 자, 해당되는 셀을 값을 어떻게 바꿀 거냐? 시나리오 값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80점으로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자, 증가라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졌고요. 또 추가 한번 해볼게요. 자, 감소라고 한번 해볼게요. 감소. 자, 이 두 번째고요. 자, 10점으로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증가하고 감소가 시나리오가 정의가 되었는데요. 자, 요약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요약 버튼 누르시면은 현재 정의된 시나리오가 적용이 되어서 이제 그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하나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픽업 테이블 형식으로 해서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시나리오 요약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면은 처리가 되면서 별도의 시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별도의 시트가 만들어지면서 현재 값은 30인데 증가되었을 때에 변경되는 값이 70으로 평균이 바뀌고요. 10으로 감소가 되었을 때는 평균값이 47로 바뀐다라는 시나리오 요약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예측을 하는데 자, 예시에서는 증가하고 감소를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정의를 해줬습니다. 일단 필요한 것은 변경될 셀. 자, 변경될 셀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일반이 될 거고요. 결과 셀은 이제 평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일반 값이 증가되었을 때 평균 값, 감소가 되었을 때 평균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표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음 시나리오 요약 시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시나리오 요약 시트를 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변경 셀. 자, 이 두 번째 셀이 변경 셀이 되는 거고 결과 셀은 이제 F 두 번째가 되겠네요. 자, 변경 셀에 대해서 현재 값은 30인데 자, 이것을 80으로 변경을 했을 때 자, 변경을 했을 때, 자, 결과가 53에서 얼마 값이 되느냐. 자, 이것을 찾는 것이 이제 시나리오, 그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70이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증가라는 거. 자, 이 부분은, 이제 시나리오 이름을 좀 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1번은 맞는 얘기죠. 1번은 맞는 얘기고요. 자, 2번, 자, 보도록 하죠. 시나리오에서 변경할 셀은 이 두 번째다. 맞죠? 이 두 번째 맞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셀에는 수식이 입력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설명드릴게요. 자, 변경 셀이 이 두 번째입니다. 자, 현재는 상수값이 입력이 되어 있죠. 30이라는 상수값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수값이 뭐 80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평균값이 얼마가 되느냐. 자, 그것을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건데요. 자, 문제에서는 이렇게 또 설명을 했죠. 자, 여기 있는 값이 수식으로 입력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만일, 이름표가 있어요. 자, 보세요. 컴퓨터 일반하고 스프레드시트 일반하고요. 합을 구한, 자, 합계라는 게 있습니다. 합계. 그래서 이 두 개 값을 더해서 130이라는 값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130이 수식으로 입력되어 있는 상태예요. 수식으로. 자, 그럼 수식으로 입력되어 있는 이 130이라는 값이 200으로 바뀌었을 때
이 결과값이 어떻게 바뀌느냐. 자, 결과값은요, 이 5번째, 자, 이 값에다가 10을 곱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130이 되면은 1300이 되는 거고, 200이 되면은 2000이 되겠죠. 자, 이것을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관리자 실행을 할게요. 자, 실행을 해서 추가에 가서요. 자, 변경셀은 이 5번째가 되는 거고요. 자, 시나리오 이름은 뭐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할게요. 자,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요. 지정한 변경 셀 중에 수식을 포함한 셀이 있습니다. 자, 수식이 지금 입력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경 셀에 있는 수식은 시나리오를 표시할 때 상수 값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창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수식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수 값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200으로 한번 제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요. 자, 그리고 요약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는 F5번이 되겠네요. 자,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현재 값이 130이고 바뀌는 값은 200이 되는 거고 1300에서 2000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능이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경셀은요, 변경셀은 상수를 입력할 수도 있고 수식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3번 F2는 이 두 번째 셀을 참조하는 수식으로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자, F2. 자, F2는 이 두 번째 셀을 참조를 해야겠죠. 뭐 당연하죠.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어떤 값이, 그러니까 변경 셀이 바뀌었을 때, 자, 그 영향으로 해서 결과 셀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자, 4번 시나리오 요약 시트의 결과를 원본 데이터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요약 시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 결과를 바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약 버튼 누르는 것이 아니고요. 표시 버튼 누릅니다. 표시 버튼 누르게 되면은 원본 데이터에 그대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중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이 정답이 됩니다. 하나의 시나리오에 최대 24개까지 변경 셀을 지정할 수 있다. 뭐 이거는 좀 암기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32개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보시면요. 시나리오는 작업 시트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그 결과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기능이다. 맞죠?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작업 시트에 입력된 값을 변경시키면 원래의 값은 되돌릴 수가 없다. 자, 여기서 이제 표시라고 누르게 되면요. 원본 데이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가 바뀌었다는 얘기는요. 이전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전 데이터에서 덮어지는 거죠. 30이란 값에서 자, 60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표시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데이터를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시나리오 이름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며 설명은 꼭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자, 시나리오 이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설명 부분은 여러분들이 입력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름만 입력하셔도 됩니다. 다음 중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거 암기 좀 하셔야 되는데, 하나의 시나리오에 최대 24개까지 변경 셀을 지정할 수 있다. 자, 변경 셀은요, 32개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32개라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시나리오는 작업 시트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자, 그 결과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기능이다. 맞죠?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작업 시트에 입력된 값을 변경시키면, 자, 작업 시트에 있는 값을 변경시키면 원래의 값은 되살릴 수가 없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요약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고요. 표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원본 데이터가 바뀌게 됩니다. 자, 원본 데이터가 기존에 30이었는데 이게 60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변경이 됐다는 얘기는 원래 데이터가 지워진다는 얘기입니다. 4번 시나리오 이름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며 설명은 꼭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자, 시나리오를 추가를 할 때 이름을 입력을 하고 변경 셀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당연히 여러분들 입력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설명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물론 이것을 수정을 할 수도 있지만은 꼭 입력할 필요는 없어요. 자, 목표값 찾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목표값 찾기. 자, 목표값 찾기는 시나리오하고 반대입니다. 시나리오에서는 컴퓨터 일반의 값을 변경을 해서, 그죠? 뭐 80을 준다든지 10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주고 평균값이 어떻게 바뀌느냐 예측하는 그런 기능이었죠.
자, 그런 기능이었는데, 이제 목표값 찾기는요, 반대입니다. 자, 평균값이 60점이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일반이 얼마 값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을 찾는 겁니다. 수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90 더하기 40 더하기, 그리고 컴퓨터 일반이 얼마 값을 가져야만 평균이 60이 되느냐, 이때 x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하고 반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은 평균이 60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일반의 점수를 찾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목표가 찾기에 이 대화창에서 어떤 그 값들을 정의를 해줘야겠습니까?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값들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수식 셀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수식 셀. 자, 반드시 수식 셀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평균이란 것은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을 해서 평균 값을 구하는데요. 이 세 개의 값을 가지고 구해주는 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식으로.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일반 값하고요. 평균 값은 서로 값의 변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수식이 정의가 되어 있는 셀,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균이 되겠습니다. 일단 평균의 셀의 위치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는 절대 주소로 되어 있는데 상관이 없다 말씀을 드렸죠. 상대 주소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찾는 값 60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목표 값은 60이에요. 60을 만드는 겁니다. 자, 60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값을 바꿀 거냐? 이 두 번째 값을 바꾸겠다. 값을 바꿀 셀, 이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값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목표가 찾기도 데이터 탭에 가시면요. 가상 분석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값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수식 셀은요. 자, 수식 입력된 것은 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평균 선택을 하시고요. 근데 지금 잘못 선택되었네요. 다시 지우고, 자, 선택하고요. 자, 됐습니다. 자, 찾는 값, 목표하는 값은 얼마입니까? 자, 평균이 60점이 이상 되어야만 그 합격 점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60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바꿀 셀은요. 자, 클릭하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클릭. 자,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60이 바뀌면서 50이란 값이 입력이 되었죠. 그래서 목표값 60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의 데이터베이스 일반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값이 바뀌게 됩니다. 다음 중 목표값 찾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맞는 건 먼저 설명드릴게요. 수식에 원하는 결과만 알고, 자, 결과값은 알고, 자,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식에 필요한 입력값을 결정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자, 이 정의만 아셔도 문제의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입력값을 결정하고자 할 때,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D라고 했을 때, D가 뭐죠? 이게 결과값이죠. 자, 그 다음 입력값은 3개가 있는데 입력값 3개를 모두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A, B가 많이 고정이 된다라면은 C 값에 대해서 이 결과값에 맞춰서 C 값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값만 알고 입력값을 결정을 할 때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수식 셀은 값을 바꿀 셀을 참조하고 있는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셀을 선택해야 된다. 자, 수식 셀이 뭐죠? 여기서는 결과가 되는 거죠. 자, 이 결과는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래서 C라는 입력. 자, 입력 값을 포함한 수식이어야 가능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야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3번이 그 설명이고요. 4번 찾는 값에는 셀 주소가 입력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자, 찾는 값 보시면은 95라고 입력이 되었는데요. 정확한 값이 입력이 돼야 되는 거지. 셀 주소가 입력되면 안 돼요. 자, 셀 주소가 입력이 된다는 얘기는 위치 값이잖아요. 그렇죠? 위치 값이 입력이 되면은 그 위치의 값이 바뀌게 되면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고정되는 값이 이렇게 입력이 돼야 됩니다. 자, 2번 보도록 하죠. 자, 2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목표값 찾기는 여러 개의 값을 조정하여 특정한 목표값을 찾을 때 유용하다. 여기서 얘기하는 특정한 목표값이라는 것은 결과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찾는데 여러 개의 값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죠. 한 개의 값을 조정하는 겁니다. 한 개의 값.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수식으로 계산된 결과값은 알고 있지만, 자, 그 결과값을 계산하기 위해 수식에 사용된
입력값을 모를 경우,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림과 같은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서 얻을 수 있는 목표값은 무엇인가? 자, 목표값 찾기 대화 상자 각각의 항목들의 의미만 아시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를 자세히 보시면요. 자, 재고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재고 비용이 이제 계산된 식을 보시면은 재고량에다가 단위 비용을 곱해서 재고 비용을 구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지금 20만이라고 표시가 되었는데 20만이라고 값을 입력한 것이 아니라 수식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고량과 단위 비용에 따라서 이 값은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재고량을 보니까 또 생산량에다가 판매량을 뺀 거네요. 그죠? 그리고 판매량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판매량이 재고 비용하고 이제 관련이 있죠.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재고량하고 단위 비용하고 곱하는 건데, 재고량은 다시 생산량에다가 판매량을 뺀 것이 재고량이 되고, 그때 판매량하고 이제 재고 비용하고는 서로 참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수식세를 한번 보도록 하죠. B5번째가 수식세이 되겠습니다. 자, 찾는 값은 10만이죠. 현재 20만인데, 자, 이게 10만이 되었을 때, 자, 10만 값을 가지기 위해서 바꿀 셀, 그러니까 C 세 번째 셀이 되겠네요. 판매량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그것을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고 비용을 10만으로 조정을 했을 때, 자, 무엇을 찾는 거예요? 판매량이죠. 자, 값을 바꿀 셀이 C 세 번째가 되기 때문에 판매량이 되는 겁니다. 아래 그림에서 상환 금액 B 5번째 셀에 PMT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식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PMT 함수가 무엇인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이것은 재무함수입니다. 대출 상환금을 계산하는 재무함수인데요. 사용하는 방법 모르셔도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식이 입력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겠죠. 자, B5번째 셀에 수식이 입력되어 있어요. 자, 이 수식이. 자, 상환 금액을 이제 8만으로 하면 상환 기간이 얼마나 변경되는가. 자, 상환 금액. 자, 금액이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51,533원이에요. 자, 이것을 8만으로 많이 바뀌게 된다라면은 상환 기간이 당연히 바뀌게 되겠죠. 자, 대출금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대출금 상환이란 것은 월 상환 금액에다가 상환 기간을 곱하게 되면 대출 금액이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연 이율까지 같이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간하고 이제 상환 금액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개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바뀐다는 얘기는 상환 그 기간도 바뀐다는 얘기 있죠. 그래서 이제 금액이 8만원으로 바뀌었을 때 이 기간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것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표값 찾기 대화 상자에 적당하게 여러분들의 셀의 위치를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B5번째가 수식이 입력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수식 셀에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찾는 값이 얼마죠? 8만원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값이 바뀌어야 되는 게 어떤 값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기간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B 네 번째가 되는 겁니다. B 네 번째.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B 5번째. 그리고 8만. 그리고 B 네 번째 기간. 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요약하는 기능들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통합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능의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합하는 겁니다. 자,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표로 해서 통합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2명의 판매 실적이 있습니다. 자, 그 판매 실적을 통합을 해볼게요. 자, 통합을 하는데 합계를 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최대값을 구할 수도 있고 최소값을 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함수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합계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데이터 통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가 2개 있고요. 이 2개의 표에 들어있는 값을 통합을 할 겁니다. 자, 통합은 여기에다가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통합할 일단 위치, 시작할 셀을 일단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 도구에 가시면은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자, 통합을 할 때의 함수, 사용할 함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합계부터 해서 개수, 뭐 평균, 최대, 최소, 곱, 뭐 숫자, 개수,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이런 여러 가지 함수들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합계를 일단 선택을 할게요. 자, 참조는 선택을 해줘야겠죠. 통합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2개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 2개를 통합을 할 거예요. 자, 클릭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시고, 자, 이것을 또 추가를 해야겠죠. 추가. 자, 또 하나 선택. 자, 됐습니까? 추가하시고. 자, 그럼 2개가 이렇게 추가가 되었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데이터 통합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2개 있을 때 이 2개를 이제 통합을 해서 이렇게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거 통합 그 대화 상자를 보시면요. 일단 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통합을 시작할 셀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을 하시고 통합을 실행하게 되면 이런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함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함수 선택을 하시고, 자, 이 참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자, 어떤 데이터를 참조를 할 거냐, 모든 데이터 영역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표시가 되면은, 이제, 그 실행 누르시면은, 이제 통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사용할 레이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사용할 레이블. 만일 통합을, 실제 데이터만 통합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것을 전체를 통합을 하고 싶다. 그러면, 통합되는 대상의 첫 행을 통합을 할 거냐. 왼쪽 열. 자, 왼쪽 열은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왼쪽, 열을 통합을 할 거냐. 자, 이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그 첫 행과 왼쪽 열이 같은데요. 다르면은 다른 값끼리 서로 또 통합이 되겠죠. 그래서 원본 데이터하고는 다르게 통합된 결과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명이 여기 없고요. 여기는 되어 있고 여기는 수량이 없다. 이런 식으로 통합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가 서로 다른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이제 결과, 통합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본 데이터의 연결, 말 그대로 원본 데이터, 이 원본 데이터하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 원본 데이터가 바뀌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합되는 데이터도 바뀔 수가 있겠죠. 다음 그림은 통합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통합은 여러 시트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으나 여기까지 맞아요. 자, 다른 통합 문서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합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통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참조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워크시트가 다르든 통합 문서가 다르든 참조 가능했죠. 통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통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2번 참조 기능을 이용하여, 자, 참조 기능 여기 있네요. 참조 기능을 이용하여 계산할 범위를 선택한 후, 자, 선택한 후 추가 단추를 클릭하면 모든 참조 영역에 추가가 된다. 자, 맞는 설명이죠. 자, 3번 사용할 레이블에서는, 자, 사용할 레이블 참조 영역으로 설정한 범위에 레이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레이블을 복사해 올 것인지 여부를 선택한다. 자, 보세요. 자, 2개의 영역을 선택을 해서 이것을 통합을 합니다. 근데 실제 이게 데이터일 수도 있고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 외에 첫 번째 행이라든지 왼쪽 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이 들어갔죠. 열 이름, 행 이름이 들어갑니다. 자, 이것을 같이 범위 선택을 했을 때, 자, 이것을 열 이름표와 행 이름표가 이제 포함됐다라는 것을 이제 표시하는 거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사해 올 것이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원본 데이터의 연결. 자, 원본 데이터의 연결에서는 참조한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자, 원본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자, 이것을 통합을 했어요. 그럼 이게 원본 데이터가 되겠죠. 이것을 이용해서 통합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원본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은 통합 데이터도 같이 변경하면 좋겠죠. 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참조한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자동으로 통합 기능을 이용해 구한 계산 결과, 자, 그 결과가 변경되게 할지 여부를 선택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데이터표. 자, 데이터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자, 특정 값이나 수식을 입력한 후 이를 이용하여 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다. 자, 데이터표는 표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그런 이제 결과를 만드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는
워크시트에 입력된 많은 양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요약하는 기능으로 차트를 함께 작성할 수 있다. 자, 이 설명 뭐죠? 이 설명은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렸죠? 시나리오는 가상적인 결과를 예측한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돼요. 자, 목표값 찾기. 수식에 원하는 결과값은 알고 있지만은 그 결과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입력값을 모를 경우,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이 목표값 찾기가 되겠습니다. 자, 통합은 여러 범위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보고서를 만드는 거죠. 자, 데이터 표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요약하고, 자,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비슷비슷한 그런 기능들이 있죠. 자, 데이터 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표로 나타나는 겁니다. 표. 특정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값의 변화 과정을 표로 나타내는 건데요. 예시를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이 7만이잖아요. 그죠? 매출액이 7만 원일 때 그때 세율을 알게 되면 세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7만 원을 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세율이 9.5%예요. 9.5%는 세금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금으로 얼마를 납부를 해야 됩니까? 6,650원을 납부를 해야 돼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율 변화가 7.5%, 8.5%, 10.5% 이렇게 변할 수가 있잖아요. 변했을 때 그때의 세금이 어떻게 될 거냐, 이 변화 과정을 구하는 것이 데이터표 기능이 되는 겁니다. 자, 현재 매출액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세율이 있고, 그리고 세금이 이렇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세금에는 수식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율은 이렇게 행으로 값이 바뀌게 될 거고요. 세금도 그 행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행으로 값이 입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입력할 값을 찾는 건데요. 일단 범위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범위, 세율 변화, 그리고 세금 변화를 전체 범위를 선택을 합니다. 전체 범위를 선택을 하고요. 자, 가상 분석에 가시면은 이제 데이터표라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표 선택을 하십시오. 자, 입력은 간단합니다. 행 입력 셀과 열 입력 셀이 선택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좀 입력하고자 하는 값의 변화가 행입니까? 열입니까? 세율의 변화가 행으로 바뀌고요. 세금도 행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쵸? 그래서 행 입력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열 입력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행 입력에다가 셀을 선택을 하는데요.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느냐. 자, 변화되는 셀을 선택하시면 돼요. 어떤 그 셀이 변화가 되는 겁니까? 9.5%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9.5%가 7.5%, 8.5%, 10.5%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첫 번째 셀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이 값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자, 클릭을 하시면은, 자, 수식이 입력되고, 여기는 배열 수식이 입력되었네요. 그죠?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배열 수식이 입력이 되었고요. B3이라는 심표를 구분자로 해서 왼쪽은 뭡니까? 첫 번째는 행이죠. 오른쪽은 열입니다. 행열이 입력이 되죠. 행이 입력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행으로 입력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B 세 번째라고 해서 이 값에 따라서 테이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값을 구해준 겁니다. 자, 이때 테이블 함수는요, 데이터 표에서만 사용이 되는 그런 함수예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입력할 수는 없고요. 데이터 표를 이용하게 되면은 테이블 함수가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단 범위 선택하셔야겠죠. 범위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 수식이 입력되어 있죠. 자, 수식 입력된 셀까지 포함을 해서 다 범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값이 이렇게 행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행으로 바뀌기 때문에 행 입력 셀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자, 어떤 것을, 자, 변화되는 값의 셀 주소를 행 입력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분석 요약 기능 다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각의 기능의 특징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 그 기능을 수행을 했을 때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각각의 항목의 역할들 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정렬 기능 말씀을 드렸죠. 데이터를 재배열하는 겁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 자, 필터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천하는 거죠. 자, 부분합은요, 그룹별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피벗 테이블하고 피벗 차트는 이제 요약하고 분석하는 강력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시나리오는 결과값을 예측하는 거고요. 목표값은 시나리오하고 반대죠. 입력값을 예측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 통합은 여러 데이터를 통합하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표는 입력값 변화에 따른
결과값의 변화 과정을 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함수, 사용하는 함수. 자, 부분합이라든지 피벗 테이블이라든지 데이터 통합에 사용되는 함수 11개의 함수가 있었습니다. 시험에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함수들이고요. 이제 표준 편차, 그리고 분산 꼭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표본, 표준 편차, 표본, 분산 이렇게 해서 추가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번 강의 들으신다고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